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궁금한 이슈들 많으시죠? 이 시간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시장에 화두가 있죠. 특히 이 5호장의 주인공부터 저 열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이슈 2분기 역대급 질주 그 주인공 현대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구간에서의 시세 변동폭이 큽니다. 1시 40분부터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는 내용, 아이오닉 6로 하반기 선두 굳힐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새로운 이야기 하나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1% 이상 오르다가 지금 반납이 된 거였을까요? 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회사 측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듯합니다. 호재, 악재, 어느 것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자, 보합권 그리고 하락 전환 살짝 나오는 구간에서 현대차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와! 서프라이즈입니다. 1% 이상 오릅니다. 라고 한 지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너무 야속하게도 지금 약간 갈팡질팡 많이 상승폭이 반납이 됐거든요. 네. 지금 즉각적으로 나오는 이 시사를 일단 분석 부탁드릴게요. 뭐 분석할 것도 없고요. 한국 시장의 실적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냥 딱 40분을 못 가네요. 실적 발표. 시간도 못 가네요. 네, 지금 실적과 이 정도 실적이면은 솔직히 3조 가까이 나오는 영업이익을 보여주게 되면 예상치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8년 만에 2조를 기대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거보다 한 50% 넘게 나왔으면은 솔직히 좀 예의가 있어야죠, 사람이. 사람이 네. 아니죠, 시장이. 그렇죠, 종목이. 네. 그런 거 무시하고 일단 실적 좋은데 이렇게 좋은 게 피크아웃 또 이거죠. 또 이걸까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실적 좋은 건 그거고 그 다음에 또 모르겠어. 뭐 이런 분위기. 네, 그래서 일단 현대차를 봤었을 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 실적 자체도 물론 중간에 환율 효과가 좀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플러스 알파 된 거는 좀 뒤로 하고 그래도 환율 올랐던 거 그대로 하게 되면 뭐 한 많게는 7%에서 10% 정도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잘한 거죠. 많이 잘한 거죠. 예, 잘한 회사한테 왜 박수를 못 쳐주고 갔다가 또 네,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는 지금이 아까 피크아웃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게 네. 정점이니까 이거보다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그 심리로 지금 오늘 나온 상단 역시 뚫기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거를 예측하기가 힘든 게 네.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단서는 하반기는 출하량이 한 17에서 19% 개선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기차 라인업 갖춰놓고 생산을 중지했습니다. 힘들어서.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네. 이럴 정도인데 현대차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플러스 알파 뭔가를 좀 보여줘야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전기차가 판매가 아이오닉 5를 중심으로 50% 늘었다.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지금 기존에 판매됐던 비슷한 수치지만 조금 더 잘했던 EV6의 기아를 보게 되면 내일 기아 실적 잘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네. 이제 현대차의 실적은 한 언덕을 넘었다라고 봤을 때 내일은 오전 현대모비스 그리고 오후에 2시에 또 기아입니다. 그럼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 하실 것 같아요. 현대차 이렇게 서프라이즈인데 이런 반응이라면 물음표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저희 하면 좋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 발표 나고 그냥 파세요. 내일 나온 그 순간 고점에서 팔자. 네,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그러면 현대차를 놓치셨다면? 현대차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또 살 기회 보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물론 이제 내일 이런 반응 나오고 그 다음에 후속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변화 쪽에서 지금 나오는 코멘트 하나하나마다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자체에 대한 변화는 네. 아무래도 하반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생각보다 몸소 느끼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런 때 혹시 이렇게 실적 좋았는데 왜?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는 관계로 대응하면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비중만이라도 길게 끌고 가보자라고 대응하는 게 더 낫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품 쪽에서 현대모비스는 실적 안 좋을 겁니다. 그렇죠. 네. 부품 쪽은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안 좋을 건데 약간 완성차랑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라서 완성차 보유자분들과 조금은 다른 대응책을 저희 꾸려야 될까요, 대표님? 똑같습니다. 아, 똑같나요? 일단 발표하고 부진했지만 다 아는 수치네. 그러면서 주가가 뭐 선전을 하건 변화가 나오던 간에 일단 지금은 실적 발표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어느 정도 좀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은 왜냐하면 하반기 때 이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한 고민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개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수요가 충분히 이를 받쳐주겠느냐라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의 여러 가지 고민들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일단은 액션을 취하고 다음을 보자라고 해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직접적으로 자동차 부품, 뭐 전기차 전반적으로 저희 보유자분들의 동일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저희 뭐 테슬라, 뭐 리비아 이렇게 묶인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아마 친환경차, 전기차 관련된 쪽의 섹터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테슬라 쪽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3분기도 이 정도면 3분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정말 괜찮아서 생각보다. 네, 한 달치를 그냥 통으로 그냥 부진을 했어도 그래도 이 정도 실적을 낸다. 특히 6월달 실적이 어마무시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나가는 7, 8, 9월의 성과는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에 연결돼서 성과 보이고 있는 업체들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는 쪽에서 또 연결될 수 있는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회사들이죠. 네네. LNF나 나노신소재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센트럴모텍 명신산업 마찬가지로 오늘 강하더라고요, 센트럴모텍. 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이죠. 네. 이런 쪽에서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그를 대응하자. 현대기아도 물론 들어갑니다. 납품을 하지만 그런 쪽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먼저 테슬라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바꿔보자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의 자동차주 내에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현대차 중심으로 한 자동차주에 대한 저희 적극적인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안들 여러 관점에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조금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메타버스 게임 볼게요. 저희 거래량을 싣고 올라오는 종목들, 오늘 급등세가 나타나는 종목들 상단을 쭉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쪽에서도 연속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걸 어디에 기인한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낙폭과대 아니면은 컨텐츠 쪽에 대한 관심이 확장된 것 아니면 뭐 새로운 이슈가 있나요? 오늘 반응이 강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쪽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동일한 섹터가 움직일 때 같이 반응하는 연동해서, 정도.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 빅테크 기술주들 좀 빡 올라오죠. 그래서 네. 나스닥 중심으로 미국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가능하면 저희 약간 외면받았던 이 성장주들도 다시 볼 타이밍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움직이는 정도인데 네. 그것 빼고 나머지 뭐라고 했을 때는 대답할 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고 네.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뭐 몇 분의 1 토막 나온 회사들 많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나온 변화가 이제 출발이 된다라고 보는데 네. 중요한 거는 또 기술주들도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또 이 정도면 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네. 고점을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얼마 올라왔는지를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멈칫하게 되면 같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래서 좀 지금은? 예, 올라왔을 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 게 더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그거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애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에서 애플이 뭐 구조조정한다. 네네. 뭐 약간 좀 여러 가지 위축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 나왔던 얘기는 구조조정의 핵심은 PC 쪽입니다. 맥북, 네, 아이패드 이런 기기 쪽인데 네네. 그쪽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강하게 얘기하는 쪽은 아이폰 14. 그러니까 인력 조정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쪽은 잘 나갈 거야라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쪽에서 끊이지 않는 쪽이 내년에 초에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MR 기기. 역시 IT 기기가 가야지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더 차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애플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쪽의 변화들 아마 그러면 애플 쪽이면 무조건 BH부터 또 LG노텍 관련된 쪽의 흐름들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네. 같고요. 게다가 또 이게 우리도 이쪽 하는데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는 쪽이 메타죠. 네네. 예, 거기서 나오는 뭐 뉴프렉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해서 지금 관건은 잠깐 화면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발랄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메타버스화가 되는 그리고 또 그걸 또 현실적으로 직접 느끼게 하는 이런 기기 쪽이 네. 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IT 기기 쪽에서의 변화가 나와야 이쪽도 조금 더 단단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주 볼 겁니다. 자, 오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는 구간인지 원래도 그랬지만 호재에도 악재에도 민감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일동 그룹주들이 일제히 흔들립니다. 지금도 한번 시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 초반부터 하한가 직행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지금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동 홀딩스까지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 하한가가 풀리지 않은 구간에서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일본 시오노게 제약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코로나 치료제가 일본에서 승인 보류를 받았다라는 이슈. 사실은 회사 측에서 너무 약간 기대감을 심어준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이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한가가 풀리는 대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4월 달과 똑같은 되돌이표입니다. 4월 달에도 그때 한번 이와 관련돼서 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거의 4월 달에 회사 측에서 좀 자신했거든요. 네. 긴급 승인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도 태아에 악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서 불어. 그러면서 지금 또 3개월 지나서 지금 다시 신청했던 것도 일단 그 취소가 아닙니다. 보류입니다. 네네.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승인이 아니라 긴급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까지 하고 긴급 승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액션을 이럴 거면 그냥 긴급 떼고 네. 그냥 승인으로 그냥 가죠. 그러면은 네. 이게 그 보유자분들이 이게 가장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아직 시오노게 제약에서는 공식 입장에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 일동 측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3상 가고 또 시도를 한다 그러면 뭐 시일이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기다려 봄직도 이런 생각이요. 어차피 지금 와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그렇죠. 이게 최근에 강하다 보니까 이쪽도 코로나 확진자 쪽 들어가다 이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한번 쭉 따라가다가 그냥 시작부터 하한가로 나오는 이런 충격들 이건 참 대응하기 힘든 것 같은데 잔량도 좀 많더라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될 걸 감안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밀렸다가 또 매수자가 들어올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네. 지금 이 변화가 과거와도 똑같은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구나라는 쪽에서 이 치료제에 대해서 너무 또 모멘텀을 강하게 두기는 물론 어렵다. 만약에 이러고 나서 아마 주가가 또 조정을 받는 건데 또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 네. 폭발적으로 또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움직일 겁니다. 밑에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을 바라보시고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이 병상도 중증 환자, 위중증 이쪽도 또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서서히 커지는 가운데 일본도 지금 사상 최대 15만 명 얘기 나오죠. 네, 수치가 네.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좀 변한 거는 네. 자가치료. 그러니까 즉 알아서 치료를 하라고 하게 되면 가정상비약으로 구해놓는 쪽에서 봤을 때 네. 대원제약의 모멘텀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잘 모르는데 케어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 네. 이 회사도 코에 뿌리는 치료제 같은 그렇군요. 게 네. 이름이 스파이크 다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찾아봐야겠네요. 멋있네요. 네. 스파이크 다운. 다운 네. 없어 잘하네. 네, 이런 쪽에서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이런 회사가 더 낫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있었던 대형 악재 저희가 전단을 해봤고요. 저희 코로나 이슈 좀 끌고 가서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원격, 특히 비대면 교육 키워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자발적인 원격 수업, 재택근무를 독려했다라는 소식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방학 시즌이라서 사실은 주목받을 시기이기도 한데 한 번 더 뭐 집단 감염 이야기도 하나 더 뉴스가 터지기도 했고요. 지금 시세가
강하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기대할 만한 위치에 있나요? 아니면 하루짜리 단기적 이슈로 원격 관련주, 특히 교육 쪽의 흐름을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 나오는 동향 봐서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심리적인 거고 네. 거기다가 확진자 수를 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또 변화인 거고 또 이쪽으로까지 뭐 이어가겠네. 그러니까 예전에 온라인 비대면 이쪽까지도 한번 들썩이겠네라고 예측을 했던 네. 쪽에 대한 변화들이 지금 현실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10만 명대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면 좋겠는데 거기가 아니라 또 확대 가능성 한 달 뒤면 30만 명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또 아무래도 심리적인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런 대응은 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 아래 흐름들을 보면서 주가의 탄력들이 결정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만약에 오늘이 8만 명이었는데 네. 내일이 8만 1,000명, 8만 2천 명 그러면은 탄력은 약간 또 이슈가 좀 안 되겠죠. 그럴 수 그러다 보니까 있겠네요. 주는데 네. 오히려 이게 좀 가파르게 갑자기 또 2, 3일 안에 뭐 10만 명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게요. 네. 저희도 반복되는 이슈에 지치긴 하는데 네. 어찌됐건 지금은 탄력도가 강한 쪽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뜨는 종목은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런데 이슈화는 계속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을까요? 저 디스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래서 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질문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거리두기 운동까지 강화되지 않는 요 정도에서 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이제 세부적으로 움직일 섹터는 더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때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다시 리뷰해봐야죠. 복귀해봐야죠. 그 중에 하나가 실적은 괜찮은데 많이 빠졌던 쪽이 NHN 한국사이버결제라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결제할 때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한때 밸류가 많이 비쌌다가 네. 지금 주가가 급하게 밀리면서 밸류가 그렇게 많이 안 비싸졌습니다. 네. 성장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 이제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이어진 이슈입니다. 유통주, 마트 쪽이 특히 더 강합니다. 월 2회 의무 휴업이 폐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슈화가 되면 이렇게 강합니다. 연속성 조금 더 기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앵커님 직접 마트 가서 장 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혼자 다 들고 옵니다. 어이구야. 네, 얘기하세요. 기사. 그렇습니다. 낑낑낑 하면서 다 들고 와요. 배달도 예. 안 시키는 편이고. 네. 예. 마음이 아프게 남편이 부럽. 네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마트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내일 보면은 휴무네 그러면은 저희가 토요일 날 가죠. 예, 미리 가요. 미리 가죠. 네. 그럼 이걸 봤었을 때 그러면 휴무가 끝나게 되면은 뭐 그렇다고 토요일 날 가고 일요일 한 번 더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미리 갔던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뭐 리포트에서는 단순 계산으로 10% 이상 매출액 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해봐야 좀 소폭 늦은 정도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크게 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투표 그 전후로까지는 조금 봐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런 시세가 났을 때 나와야 될까요?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트렌드가 아니라 온라인 쪽이 트렌드니까요.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통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5개 이슈 봤고요.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 풍성했습니다. 대표님, 어느 쪽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네, 제일 먼저 나왔던 그래도 테슬라인데. 테슬라. 네. 예, 관련된 쪽에서 센트럴 모텍은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 후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명신산업과 같이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쪽도 핫스탬핑 고법으로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성장성이 괜찮지만 공매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그렇군요. 그렇죠. 코스피 200 들어가다 보니까 어서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확 들어왔던 네. 거. 그러니까 좀 실적 나오면서 좀 청산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청산되는 그걸 활용을 충분히 해도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체력은 실적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아마 17,500원대, 18,000원대 밑에서 대응한 전략들이 언제 이렇게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왔죠, 이 종목도. 오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1차로는 한 25,500원대이 다음 저항이고요. 네네. 여기를 아마 공매도 청산되면 강하게 돌파할 겁니다.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명신산업이 오늘의 원픽으로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